안녕하세요. 태구는 몰빵입니다. 2차 전지 장비주들이 8월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유야 상당히 다양하겠지만 시장 분위기도 안 좋았고 소재주들이 움직였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그 이유보다는 기대했던 배터리 양산 업체들의 대규모 장비 발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리서치 자료를 살펴보시면 배터리 생산 공정은 이미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고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틀을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배터리 수급은 생각보다 공급이 부족해서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공급 부족 사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베이스 케이스에서 2025년이면 배터리 수급이 마이너스 5% 수준으로 타이트해지고 기존에 나와 있는 주요 업체들의 캐파 증설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이를 공급이 못 쫓아가게 되면 2030년이면 마이너스 25% 이상 타이트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불 케이스로는 2030년이면 마이너스 50% 이상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군요. 글로벌리 캐파가 큰 업체들을 보시면 중국의 CATL, BRD,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 정도가 있는데 이 업체들은 전부 다 실제로는 캐파만큼의 물량을 출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율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출하율이 높은 업체는 70% 가까이 나오지만 가장 낮은 업체는 4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의 업체들은 50%를 조금 밑도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을 핵심 포인트는 수율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공격적으로 많은 캐파를 늘리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수율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마진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삼성 SDI는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보다 더 높은 이익률을 발표를 했고 10%가 넘는 마진율을 보이면서 적잖이 투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마진율이 높은 업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배터리 수율을 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배터리 생산 공정이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어서 크게 변화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특정 일부 공정에서 기술 개발에 따라서 배터리 생산 수율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전국 공정에서 슬리팅, 즉 배터리를 모양에 맞게 자르는 단계에서 기존의 칼날을 이용한 프레스를 통해서 절삭하던 방식을 레이저 형태로 절삭을 했을 때 수율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노친 공정에서 배터리의 탭을 형성하기 위해서 일부를 절삭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금형 프레스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레이저를 통해서 절삭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됐을 경우 수율이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노친 공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레이저 노칭 장비를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하는 DENT라는 업체입니다. 노칭 공정은 전극 공정의 바로 다음 공정에 해당되고 조립 공정 중에서 가장 앞단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물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배터리의 화재, 수명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노칭 공정에서 레이저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수율이 약 5%가량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레이저 노칭 장비를 만드는 이 DNT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생산 속도도 기존의 금형 프레스 장비보다 빠른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프레스 노칭의 경우에는 프레스 날이 마모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주기가 상당히 짧아서 평균적으로는 7일 간격으로 금형을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공정을 멈춰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이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끊긴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레이저를 사용했을 때는 교체 주기가 약 1년 반에서 길게는 2년 정도로 매우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율이 개선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국내 오창 공장에서 레이저 노칭 장비 테스트를 마쳤다고 하는데 북미 지역에서 오하이오 GM 1공장부터 작년 하반기에 발주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GM 1공장 수주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1공장은 규모가 35기가와트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레이저 노칭 장비 발주 금액이 대략 300억 정도고, 이를 생각했을 때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되어 있는 신규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테네시에 위치한 GM2 공장, 그리고 미시건에 위치한 GM3 공장이 각각 35, 40기가와트 수준으로 상당히 큰 규모라 수주 기대감이 충분히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계산했을 때는 내년 상반기에도 600억 수준이고, 현재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GM1 공장 납품을 할 때보다 레이저 노칭 장비의 ASP 단가가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 규모도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레이저 노칭 장비로 LG 엔솔에 이미 테스트를 마친 업체가 딱히 알려진 바가 없어서 LG 엔솔에 들어갈 레이저 노칭을 전부 이 DENT가 납품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DENT의 캐파는 이러한 셀메이커들의 증설 물량을 댈 것을 미리 준비하고자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분위기이고,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연간 1,500억에서 2,0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확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600억 수준임을 감안을 한다면 내년도에 예상한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향 레이저 노칭 장비 수주가 이어진다면 상반기에만 연에 600억 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이제 막 LG 에너지 솔루션향 납품을 시작한 초입기이기 때문에 OP 마진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ASP 증가에 따라서 마진율도 상승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실적을 먼저 짧은 기간 내로 기대해 보고서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마진율이 개선된다면 급격하게 주가 상승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겠지만, 또 반대로 마진이 내년에도 올라오지 않는다면 미리 선반영한 주가가 하락세를 피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동화 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코인테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양산 업체들은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조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자동화 공정 도입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인테크가 만드는 2차 전지 공정의 자동화 시스템은 전공정, 후공정 전체를 자동화할 수 있고, 이미 글로벌 배터리 양산 업체로 자동화 시스템을 납품을 하고 있는 이력이 있습니다. 코인테크가 납품하는 자동화 시스템은 2차 전지 공정 전체에서 보자면 물류 자동화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의 수주 내역들을 한번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에 여러 번 납품한 이력이 있고, 글로벌리 공정 전체의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북미에 신규 증설되는 공장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출액의 대부분 70% 정도 자동화 설비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밖에 자회사인 탑 머티리얼에서 매출이 일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또 뒤에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회사의 가파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사실 이 실적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한눈에 보이실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분기에 400억 정도의 매출을 못 넘기다가 올해 들어서는 분기별 매출 수준이 많이 커졌습니다. 1분기부터는 650억, 400억, 3분기에는 500억대가 예상되고, 이는 전년 대비해서는 많게는 분기별로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작년에 보시면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들쭉날쭉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0% 수준의 마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생산 캐파를 한번 보시면 증설을 이미 올해 한 차례 했기 때문에 현재 캐파 수준으로는 연에 3천억 정도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회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단순히 토지, 건물, 기계장치 정도만 가지고 판단을 해본다면 430억대 정도에서 올해 130억 규모로 증설을 한 셈이니까 생산 규모만 플러스 30%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매출 전망이 22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증설 이후로 내년에 추가로 매출이 더 늘어날 구간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테크는 이뿐만 아니고 자회사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감이 있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탑머티리얼 지분을 약 37% 정도를 들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번 10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600억대고 예상했던 밸류가 2,300억대였다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시장에서는 꽤 좋은 밸류를 쳐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회사 탑머티리얼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과 2차전지 양극재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2차전지 공장을 건설을 할 때
공장에 이제 장비들을 어떤 라인으로 배치를 하는지 레이아웃 시키고 생산 안전화를 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회사인 코인테크의 자동화 설비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고, 서로 공동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탑 머티리얼은 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산을 했다가 지금은 중단을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매출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부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양극재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LMNO, LMRO 형태로 하이만간계 양극재를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국내 대기업과 LMRO 양극재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제품의 퀄 테스트도 셀메이커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IR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LNF, 에코프로 BM에서 기술자들이 탑 머티리얼에 이쪽 양극재 개발을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망간 비율이 높으면 안정성이 좋고 비교적 망간이 자원량이 풍부해서 원자재 조달이 원활하다고 하는데, 주요 셀 메이커들이 배터리 사양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NCM 형태의 양극재를 쓰다가 NCA도 쓰는 것처럼 시장이 어느 정도 양분화가 되면 망간 리치 양극재도 시장이 꽤 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BM에서도 리치 망간계 양극재를 개발하는 중에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배터리 용량당 단가만 봤을 때는 경쟁력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탑 머티리얼이 더 높은 밸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세대 양극재 사업에 발을 담궈 놓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하게 이쪽 시장이 커졌을 때 주요 업체들이 공급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이고, 코인테크 입장에서는 자회사 신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플러스로 작용을 했으면 했지,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